이 영상 보고 나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진짜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역번은 최근에 일제강점기 시절 충청도에 있는 한 향교의 일기를 번역했었는데요. 그 중에 좀 그로테스크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손가락을 끊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끊어냈던 손가락 토막을 다시 삼킨 것은 이 사람뿐입니다. 반드시 표창을 해야 합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손가락을 끊고 그것을 다시 삼킨 사람에게 표창을 해야 한다는 걸까요? 조선시대에 있었던 놀라운 이야기, 그 실체에 대해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때는 광해군 시절 의주에 들렸던 정경세라는 양반이 관에서 심부름하는 아이를 만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아이의 약지가 한마디 끊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에게 까닭을 물어보니 아버지가 병을 앓자 약으로 다려 먹이기 위해서 손가락을 잘랐다고 하였다. 노응원이라는 이름의 이 아이는 이제 12살인데 손가락을 자른 지는 3년이 되었다고 한다. 초등학교 2학년쯤 되는 아이가 부모님을 위해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말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실 건가요? 저는 펄쩍 뛰면서 말릴 것 같아요. 그런데 8년 뒤 이 이야기는 조정에 의해서 전국 8도에 널리 알려지게 되는데요. 나이 12살에 아버지의 병이 심하여 죽게 되자 손가락을 베어 피를 내어서 약에 타 바치니 그 아버지가 사흘을 더 산 다음에 죽었다. 임금께서 정문을 내렸다. 해당 문서에는 손가락을 잘라서 약에 타는 노응원과 그걸 바라보는 병든 아버지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광해군 시절 팔도의 배포에 남녀노소와 귀천을 불문하고 누구나 읽게 하였던 국정교과서 동국 신속 삼강행실도의 일부입니다. 조선의 모범이 될 만한 충신, 효자, 연려의 사례를 모았던 일종의 조선판 충효 썰 모음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의 병을 위해 자식이 손가락을 자르는 걸 단지, 허벅지살을 베어내 부모님께 먹이는 걸 할고라고 하는데요. 또 부모님의 병이 위급한지 알기 위해 변을 맛보는 상분까지 포함해 이 세 가지는 조선시대에 지극한 효자만이 할 수 있는 끝판왕급 효도로 인식되었습니다. 자식의 신체를 먹이면 부모가 낫게 될 거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조선시대 국정교과서에만 수백 건 소개되었다는 건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꽤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이것은 비단 백성들만의 이야기도 아니었어요. 전하, 단지를 하신 곳이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으니 이렇게 습한 장마철에는 반드시 심하게 손상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예법에 지나치도록 슬퍼하시면 어쩌십니까? 이렇게 조선 17대 왕 효종도 아버지 인조가 위독해져 손가락을 자르자 신하들이 효종의 옥체를 염려했던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단지, 할고, 상분이 정말로 백성들의 순수한 마음에서 이루어진 걸까요? 또 조정에서는 그 마음을 순수하게 칭찬해주기 위해 표창을 해줬던 걸까요? 여기에 의문을 제기한 인물이 바로 정약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관청에 와서 신고하였다. 우리 할아버님께서는 그분의 아버지가 위독해지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먹여 며칠을 더 연명시켰으니 이분은 효자입니다. 그러자 뒤이어 어떤 사람은 우리 할아버님은 넓적다리살을 베어 구워서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등 아주 끝이 없었다. 이러한 것들은 아주 극히 드물게 나올 일인데 어떻게 효자가 이렇게 많을 수 있단 말인가. 이야말로 부모를 빙자하여 명예를 훔쳐 부역을 도피하고 임금을 속이는 자들이다.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이 단지, 할고 등 특별한 효행이 알려지면 조정은 그 효자에게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그 마을에 정문을 세워주는 등 특전을 내려주었습니다. 여기에는 조정과 백성에게 각각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동국 신속 삼강행실도는 임진왜란의 여파가 수습되지 않은 광해군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조정은 통치 근거를 확립하기 위해 단지, 할고 등 자극적인 소재를 모아서 봐봐, 너희들 이렇게 효도하면 나라에서 상도 주고 그런다 라는 일종의 선전 광고를 한 셈이죠. 어버이에 대한 효도는 결국 통치자에 대한 충성으로 이어지니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이야기를 접했던 백성들은 이보다 더 큰 명예와 이익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정약용의 의심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마냥 몇백 년 전 옛날 이야기 같나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꽤 빈번했던 일이니까요.
1957년 4월 마산일보에는 함안군에 사는 안씨가 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위해 손가락을 잘라 수혈을 했다는 기사가 쓰여 있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신문에서 이러한 사례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와, 조선은 진짜 미개한 나라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의 관점에서 저런 행위는 터무니없는 건 맞아요. 하지만 역사를 배우는 사람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역사적 사실을 지금의 잣대로 단죄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중요한 건 우리 민족의 모습을 직시하면서 지금의 우리를 바라보는 거죠. 우리도 흔히 소중한 사람이 깊은 병을 앓으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이라는 생각을 하곤 하죠. 단지는 과학과 의술이 발전한 지금 얼토당토하는 행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하는 진심을 느낄 수가 있죠. 이 모두 결국은 누군가를 위한 진심으로 실천했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삼행요약. 조선시대 때 최고의 효도는 손가락 자르기, 허벅지 베어내기, 변을 맛보기였다. 조선 정부와 백성들의 이해관계에 맞물려 일어났던 단지, 할고, 상부는 몇십 년 전만 해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 일이었다. 약간은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 부모님에 대한 진심의 표현이었다.